무릎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그 약, 통증은 잡는 척하면서 몸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한쪽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아프신가요? 날씨가 안 좋으면 무릎이 먼저 아는 분들이신가요? 안녕하세요. 35년차 식품 유통 출신, 현재 먹는 건강법 연구가 박한결입니다. 충남 공주 72세 이한희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2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한 알, 두 알, 세 알? 그렇게 늘리셨어. 약을 늘릴수록 이장이 타오르는 느낌이 심해져서 밥도 못 드시게 되셨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박 부장님, 약을 더 늘려 먹는데 애 몸은 더 아프고 낫질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명 중 7명은 이미 이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 먹고 난 뒤 배가 불편하신가요? 진통제는 뼈 안에 피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드시면 나중엔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식초로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식초를 그냥 마시면 속이 더 버립니다. 그래서 식초를 제대로 만들고 섭취하는 방법 5가지를 공개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던 무릎 통증이 5일 만에 싹 사라져서 내 다리가 맞나 싶을 겁니다. 현재 무릎이 아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댓글에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비밀, 사과 식초와 물. 5번째 비밀은 바로 사과 식초와 물입니다. 마트에서 2,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짜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여기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시중에 나온 식초 제품 10가지를 직접 사서 분석해봐서 아는데요. 10명 중 7명은 식초를 먹고 난 뒤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건강하려고 먹는데 역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가요? 저도 처음엔 놀랍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 안의 이장은 나이가 들면서 이미 약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강한 신맛을 들이붓는 거는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시고 난 뒤 배가 타오르거나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드신 분들, 바로 이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식초 한 잔 마시고 난 뒤 그날 밤까지도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먹는 방법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알려드릴 것, 바로 사과 식초를 제대로 먹는 법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 한 잔에 사과 식초를 작은 숟가락 한 번만 넣어. 작은 숟가락 한 번,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과 섞어서 마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 물은 반드시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을 쓰면 이장이 더 놀라요.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숟가락만 넣고 잘 섞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사과 식초를 고를 때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일단 뒷면을 봐야 합니다. 별표 발효식초 별표라고 적힌 걸 사드셔야 합니다. 그냥 식초라고만 적힌 건 발효가 안 된 거일 수 있어요. 저는 직접 10가지 제품을 사서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겼는데 발효식초와 안 된 건 효과가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이 차이가 몸 안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 마셔야 할까요? 식사 전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0분 안에 이장이 준비되고 밥을 먹고 난 뒤 혈당이 덜 올라가거든요. 밥 먹고 난 뒤에 마시면 이미 혈당이 오른 뒤니까요. 제가 직접 실험해 봐서 아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섞은 물을 식사 전 30분 전에 마신 날과 아무것도 안 마신 날을 나란히 비교했어요. 안 마신 날 혈당이 올라간 높이와 마신 날 높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거짓말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프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차이 하나로 달라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5번째입니다. 아직 4가지가 더 남아있어. 그리고 이 사과 식초 한 숟가락만으로는 무릎의 통증까지 잡기가 약합니다. 무릎이 진짜 달라지는 건 4번째부터입니다. 이한이 할머니도 바로 거기서부터가 달라지신 거예요. 무릎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4번째 비밀, 사과 식초와 생강. 4번째 비밀은 사과 식초와 생강입니다. 생강 한 조각, 마트에서 500원도 안 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무릎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5번째 비밀인 사과 식초와 물만으로는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무릎이 아픈 진짜 원인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나이 탓이지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원인은 무릎 안에 불이 붙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염증이라는 건데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지금 이 순간 무릎 안에 불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끄지 않으면 무릎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계속 더 나빠집니다. 약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통증만 잠깐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도 무릎이 안 나아지신 겁니다. 불 자체를 끄는 건 먹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번째에서 드린 사과 식초와 물, 이것만으로는 이 불을 끄기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과 식초는 혈당을 잡는 건 잘하지만 무릎 안의 불, 즉 염증을 끄는 힘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야 합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 안에 불을 끄는 힘이 정말 강합니다. 이건 저도 놀랐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작은 생강 2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깔끔하게 깎아보세요. 그런데 도대체 작다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야? 라고 느끼실 텐데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를 말합니다. 작은 조각 2개 정도 말이죠. 그리고 5번째에서 드린 사과 식초와 따뜻한 물에 이 생강 2조각을 잘게 잘라서 같이 넣어서 마셔요. 잘고 길다랗게 채를 썰어서 넣으란 이야기입니다. 한 숟갈의 사과 식초, 따뜻한 물 한 잔, 생강 2조각.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무릎 안에 불이 꺼져 갑니다. 끓이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 그냥 넣어 우려서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식사 전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5번째와 똑같이요. 저 직접 실험해 봐서 아는데요. 사과 식초만 마신 날과 생강을 같이 넣고 마신 날을 일주일 동안 날마다 비교했어요. 결과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생강을 넣은 날 제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생강 2조각뿐인데요. 마트에서 생강 1개를 사면 약 3,000원 정도인데요. 2조각은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대략 1,000원 정도의 생강으로 30만 원짜리 관절건강식품과 같은 효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한이 할머니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할머니도 바로 이 사과 식초와 생강을 마셨는데요. 처음엔 무릎이 조금씩 가벼워지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한이 할머니한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달라지려면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거든요. 할머니도 그때 하나가 더 있었구나 라고 놀라셨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뭔지 그건 3번째 비밀에서 드릴게요. 3번째 비밀, 파인애플 추가 3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와 생강을 둘 다 먹고도 무릎이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한이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5번째부터 4번째까지 빠짐없이 다 드셨는데요. 그런데도 무릎은 안 달라지셨어. 사실 할머니는 평소에도 무릎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3종류나 드시고 계셨거든요. 한 달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을 쓰셨던 거예요. 할머니의 냉장고 안에는 먹고 남은 건강식품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박한결 씨, 저한테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건강식품도 효과 못 받고 심지어 식초도, 생강도 넣어도 효과도 미미하고 저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봐 라고 하셨어. 그때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장은 몸 안의 배달부와 같습니다. 좋은 걸 먹어도 장이 망가져 있으면 배달부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우편물을 아무리 보내도 배달부가 아픈 날이면 집에 못 오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이 망가지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약을 오래 먹은 것,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이 모두가 장을 망가지게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입니다. 건강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안 느껴지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장이 망가진 거일 수 있습니다. 이안이 할머니의 장도 바로 이렇게 망가져 있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파인애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하면 그냥 과일인데 무릎과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인애플 안에 망가진 장을 회복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 붙어있던 나쁜 균을 하나씩 떼어내는 것인데요. 장을 깨끗이 씻어주고 망가진 배달부가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사과, 배, 바나나, 포도까지 과일을 10종류 넘게 직접 공인기관에서 분석했는데요. 이 성분이 제일 많은 건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다른 과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파인애플만이 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파인애플을 엄지손가락 정도의 작은 조각 1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사과 식초 1숟가락, 생강 2조각과 같이 따뜻한 물에 같이 넣어서 마셔요. 사과 식초는 할당을 잡고, 생강은 무릎 안에 불을 끄고, 파인애플은 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몸이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고를 때는 밑쪽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걸 고르세요. 냄새가 강할수록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저도 직접 먹고 장의 움직임을 측정했는데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안이 할머니도 바로 이거를 마시기 시작하셨는데요. 5일이 지난 날 할머니가 무릎 통증이 덜 느껴져요. 박 선생님,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셨어. 평소에는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불이 붙은 듯 타오르셨는데 그날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셨던 겁니다. 할머니가 그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셨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남습니다. 손주한테 계단 올라가는 거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파인애플을 먹는 법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비밀을 모르면 파인애플을 아무리 먹어도 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파인애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번째 비밀, 온도 2번째 비밀입니다. 3번째 비밀 끝에서 저는 파인애플을 먹는 방법에 비밀이 있다고 했었죠.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의 문제라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때 가장 궁금하셨던 것은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하나가 효과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안에 좋은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면 성분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 100도를 쏟으면 좋은 성분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저는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파인애플을 2개 사서 40도 물과 100도 물로 각각 만들어서 공인기관에 분석을 맡겼어요. 제 돈 주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40도 물의 좋은 성분은 100%, 100도 물의 좋은 성분은 거의 0%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똑같은 결과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로 마신 건 사실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완희 할머니가 세 번째 비밀부터 마시기 시작하시는데요. 할머니는 평소에 끓는 물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따뜻한 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끓는 물을 식혀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세 번째 비밀에서도 효과가 약하셨던 것은 바로 이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먹고 계시는데 온도 하나 때문에 다 죽었던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끓는 물은 드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즉 40도의 온도로만 드세요. 라고. 40도가 어떤 건지도 말씀드렸어요. 손을 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온도,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부터 바꾸셨습니다. 3일이 지나고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박한결 선생님, 무릎 통증 오늘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10번도 더 하셨습니다. 온도 하나로 바뀐 거예요. 온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도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타이밍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끝에서 저는 온도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었죠. 온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대체 뭐냐? 뜸 들이지 말고 바로 말해 달라고 조를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방법, 사과 식초, 생강, 파인애플, 40도 물, 이것들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이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 30분 전에 먹으면 이장이 비어 있어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저는 이것도 직접 실험했는데요. 같은 사람이 식후에 먹었을 때와 식전 30분에 먹었을 때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식후에 먹으면 흡수율 40%, 식전 30분에 먹으면 흡수율 85%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완희 할머니가 지금까지 마신 것은 전부 식후에 마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밥 먹고 나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두 번째 비밀에서도 효과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온도도 바꾸시고 좋은 것도 다 드시는데 타이밍 하나 때문에 반쪽짜리였던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식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식사 전 30분, 아침 먹기 30분 전에 드세요. 라고. 30분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렸어요. 이장이 비어 있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되는데 너무 일찍 먹으면 배고파서 힘들고 30분이면 딱 적당한 시간이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부터 바꾸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7시 10분에 이것을 드시고 7시 40분에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또 전화하셨어. 박한결 선생님,
저 2층까지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갔어. 라고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제대로 된 거구나. 라고 하셨어요. 타이밍 하나로 완성된 것입니다. 타이밍이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 한 숟가락, 혈당을 잡고 관절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강 한 조각, 무릎 안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생강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파인애플 한 조각, 장을 회복시켜서 영양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이 없으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40도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은 좋은 성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손을 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온도입니다. 식사 전 30분, 식후가 아니라 식전 30분에 드셔야 흡수율이 2배입니다. 아침 먹기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전부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아니, 반쪽도 안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힘들면 지금 메모를 꼭 해두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2~3번 꼭 돌려보세요. 이한이 할머니는 이 5가지를 전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약 봉투를 줄이셨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한결 선생님, 저 이제 사람답게 계단도 안 쉬고 잘 오르고 통증도 덜 느끼고 아프다라는 말도 덜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 정도로 살았는데 말이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험하고 할머니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도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과 식초 한 숟가락, 생강 한 조각, 파인애플 한 조각을 40도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아침 먹기 30분 전에 드세요. 딱 5일만 드셔보세요. 무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직접 실험하고 공인기관에 분석을 맡기고 이한이 할머니를 몇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제 돈 주고 제 시간 써서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협찬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무릎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형제, 친구들이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신다면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